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산암권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피해의 양은 완도 여서도와 보길도가 각각 163.5mm와 116mm가 내렸고 해남은 78.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전남 산암권 지역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 등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섬과 해양, 바람 등 풍부한 청색 자원을 바탕으로 한 블루 이코노미를 전남 발전을 이끌 새천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의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블루 이코노미 전남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육성, 바이오메디칼 허브 구축 등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SOC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민선 7기 1년은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달려온 역동과 희망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목포시 서산동 원도심에는 땅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심 시화 골목에 자리한 예술인촌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땅 주인이 이들 예술인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서 예술인촌의 존폐를 걱정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화 골목 안쪽에 비좁은 골목을 지나면 나타나는 예술인촌. 바다가 보이는 마당을 의미하는 바보마당입니다. 전시장에는 프랑스 자수 작품들이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고 미술과 캘리그라피 작품도 예술인들의 혼이 담겨 작은 미술관이 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게 참 예뻤고 엽서 같은 거 전시해둔 건 처음 봐가지고. 지난해 4월부터 예술인 13명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방치됐던 폐가와 빈집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 주인들이 이들에게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구해와 11명이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또 슬프잖아요. 그리고 또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동네도 아름다워지고 또 목포 발전도 있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예술 사업도 또 하고자 마음을 모아서 왔는데 같은 필지에 사는 다른 원주민 3명도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밤낮 근심하지요. 여기서 나가라. 난 어떻게 사냐. 나 여기서 생전 살아야 된다. 바보마당 예술인촌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땅 주인이 직접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의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목포시가 중재에 나서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땅 주인과도 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현재는 큰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 연인의 슈퍼와 함께 쇠퇴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 예술인촌이 시작부터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완도에서 출하를 앞둔 전복들이 사라진 가운데 해경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완도군 약산면과 신지면의 전복 생산어민들은 지난 4월 양시장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던 1억 8천만 원 상당의 전복이 사라져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양시장 주변에 CCTV가 없는 등 사각지대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탐문 수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퇴직한 40, 50대 중장년에게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40, 50대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 외 별도로 1인당 기업에게 고용유지금 500만 원,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 해양수산청이 완도군 고금도 가교항에 등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수청은 등대 설치로 성어기 야간조업이나 안개 발생 시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안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위생 분야나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암태보건지소에서도 시행합니다. 신안군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원거리에 있는 군 보건소나 목포권 의료기관을 찾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신안 중부권 검진 대상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전자과학고가 전문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생 한 자격증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암전자고는 이론과 실습 중심 기술 교육으로 3학년 전체 학생 36명이 전기와 전자기기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해 한 학생 한 자격증 취득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마지막 KBS 목방송국의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재난에 준하는 기상특보가 발생했을 시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목포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한전은 내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를 열어서 한전공대 기본계획 용역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균형발전위원회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한전공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설립 비용과 교과 체계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수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오늘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선박수리지원센터는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까지 2,9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에는 대형 선반실과 프로펠러 수리실, 소형 엔진 검사실과 교육장이 들어서게 되며 열악한 전남 서남권 선박수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형 선박의 해상 운항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기반 시설인 소형 선박 해상시험 지원센터가 목포 신항만에 조성됐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이 됐으며 목포 신항만의 부지 5,400제곱미터의 연면적 1,7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남에는 해상안전 테스트 기반 시설이 없어서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